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이주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22일차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3월 벌써 6일이나 됐어요, 여러분. 네, 3월 때도 금방 가죠. 좀 있으면 정말 한 달 딱 돼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 정말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책임운영 기관에 대한 얘기 들어갈게요. 우리가 어제 했었던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정부 조직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 정부 조직이 본부 조직도 있었지만 사실은 본부 조직 이외에도요, 소속기관이 있었고요. 이 소속기관은 보통 부속기관과 일선기관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이 소속기관들, 얘네들 중에 일부, 정말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무가 너무 공공성이 있어. 근데 전문성이 필요해. 경쟁도 좀 해야 돼, 민간하고. 성과 관리도 할 수 있어. 이러한 집행적인 사무를 진행하는 그러한 정부 조직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이 바로 책임 운영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운영 기관은 소속 기관들 중에서도 일부가 책임 운영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속 기관의 형태를 소속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중앙 책임 운영 기관은 따로 하나가 있고요. 이 소속 책임 운영 기관은 결국 책임 운영 기관장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장, 국립중앙체의 우리나라의 1호 책임 운영 기관인 거 아시죠? 국립중앙극장장에게 국립중앙극장이라는 소속기관, 그러니까 부속기관이겠죠. 부속기관의 행정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한 다음에 운영 성과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되 책임을 지도록 해서 약간 정부 조직이지만 어떻게 운영되게끔 만들어주는 거냐면 약간 민간처럼 정부 조직인데 기업과 같은 성격으로 운영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책임운영 기관을 설명할 때 나온 내용이거든요. 보통 NPM,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얘기하죠. 이 NPM의 대표적인 조직 형태가 바로 책임운영기관이고요. 영국에서는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는 99년도에 국립중앙극장이 처음으로 책임운영기관의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운영기관 중에 유일하게 중앙행정기구 중에 본부 조직 중에 책임운영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특허청. 그래서 얘만 좀 다르고요. 얘만 정부 조직법과 관계 법령에 의해서 현재 규정을 받고요. 그다음 나머지 책임 운영 기관들은 대부분이 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속기관. 그들 중에서도 부속기관이 책임 운영 기관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속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그러니까 장관이 되겠죠, 보통은. 이 장관이 공직 내외의 전문가 중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기관장을 채용합니다. 그 기관장에게 꽤 많은 권한을 주죠. 그래서 기관장이 임용 시험에 관한 권한, 요거를 행사하게 만들어주고, 임용 시험을 보면 임용은 장관이 합니다.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두 개 다른 표현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소속 책임 운영기관장과 중앙행정기관장은 딴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소속기관, 책임운영기관장이,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극장장이 임용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그 임용시험을 본 사람들을 임용하는 거는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의 장관이 진행을 하죠. 근데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일부 심지어 임용권까지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일단 사람을 뽑을 때부터 자율성을 주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재정을 운영할 때에도 일반에게나 특별에게로 운영을 하는데 재정상의 자율성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입대체 경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책임운영기관에서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는 그런 경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막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주고 회계상의 재정상 자율성 많이 준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원, 전체 총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종류별, 계급별, 고공단은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한 거는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요거는 우리 기출이 된 적이 있었던 내용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정부 조직인데 이렇게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책임 한계가 좀 모호하고요. 잘못하면 민영화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거의 민영화를 시키는 게 나은데 민영화 안 시키려고 정부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장 입장에서 신분 보장이 다른 애들보다는 좀 미흡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미흡하다는 부분이 한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게 지금 다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소속기관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조사연구영의 지방통계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육훈련의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서울병원, 경찰병원, 해양경비안전정비청, 그 다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엄청 좋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같은 거 막 여름에 당첨되고 그러면 되게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 그리고 특허청, 요거는 중앙책임운영기관. 그래서 이렇게 책임운영기관이 뭔지 일단 파악을 해줘야 여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암기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선지, 문제 좀 볼게요. 자, 일단 2020년 국가직 9급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너무 커서요, 지금 줄였어요. 자, 기관장의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기관 운영에 대한 성과에 책임지도록 하고요.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경쟁은 해야 되는데 민영화를 그렇다고 덜컥시키기엔 좀 어려운 업무. 그래서 정부가 이런 걸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고안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성과평가 시스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책임운영기관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990년대, 거의 1980년대, 90년대 영국도 NPM,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 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을 받은 책임운영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80년대 후반에 집행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립중앙극장이 1호 책임운영기관입니다. 자, 2019년 국가직구급은 이 얘기도 나왔어요.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운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특성을 갖죠. 초속 책임운영기관에 드는 공무원의 총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입니다. 그 다음 각 계급별 고위공무원단 얼마나 둘지 구체적인 내용은 보통 총리령이나 구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앞에 거는 완전 틀린 전제. 여기가 틀렸습니다. 소속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임용권은 장관이 가지고 있지만 임용권도 일부 기관장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기관장 근무 범위는 2년에서 5년입니다. 보통 기관장들이 고공단이에요. 고위공무원단이기 때문에 2년에서 5년의 임기를 가지고 임용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 옳지 않은 건 그래서요. 2번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책임운영기관 마무리하고요. 우리 내일은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정말 기분 좋게 잘 시작하시고 이번 한 주 정말 파이팅 해봅시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